소리 진짜 바삭바삭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언빌리버블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진짜 난리가 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디저트를 시작조차 하지 마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뭐 중독이다. 뭐야, 무슨 마약이야? 무서워요, 약간. 요즘 한국에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카페들이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추운 한국의 겨울에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게 유행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25년 8월부터 언급이 좀 있었는데 유행이 아직까지 안 식더라고요. 일단 그 디저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공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꺼내볼게요. 짜잔!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한 팟캐스트를 하니까 제가 나름 오늘 두바이 스타일 약간 두바이처럼 꾸며봤거든요. 저 네일 아트도 제가 직접 했는데 약간 두바이 느낌 나지 않나요? 오, 대박.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와, 초콜릿 냄새. 대박.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오늘 저도 처음 먹어봐서 이 팟캐스트를 찍으면서 저도 얼마나 맛있길래 이 난리가 난 건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조그만 갈색 동그라미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두쫀쿠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게 진짜 인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두쫀쿠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유행했잖아요. 그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이 디저트가 유행을 시작했어요. 카다이프에다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화이트 초콜릿 섞는 것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쫀득 쿠키는 특이하게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섞은 걸로 피를 만들고 겉에를 감싸요. 아, 여기서 피라고 하면 영어로 blood라는 뜻도 있지만 만두 같은 음식 겉에를 이렇게 감싸는 거 알죠? 약간 영어로 dumpling wrapper 같은 거? 그런 것도 피라고 해요. 그래서 만두피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보면 이 두쫑쿠도 만두 만드는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먹어보는 거 먼저 해볼게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도마. 이게 또 유명한 게 칼로 여기를 잘라야 돼요, 가운데를. 이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헉! 소리. 와, 저 이거 처음 봐요. 와, 대박. 와, 이 냄새가 화면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냄새 진짜 좋거든요. 와, 이 마약 아니죠? 맛있어. 대박. 와, 이 소리. 와,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와, 이 소리가 진짜 바삭바삭한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이렇게 손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쫀득 쿠키거든요? 쫀득쫀득하다 해가지고. 맛있어! 와. 진짜 언빌리버블이다. 여러분, 장난 아니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거에 미쳤는지 이제는 이해가 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저는 약간 피스타치오라고 해서 되게 땅콩이나 뭐 아몬드 뭐 이런 견과류 향이 되게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고소한 향도 있지만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커피 느낌도 있어요. 약간 원두의 그 고소한 느낌? 이상하네요. 커피는 안 들어갔을 텐데 모르겠어요. 뭔가 그 입안을 감싸는 고소함.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쨌든 저는 두쫀쿠라는 게 또 새로운 유행을 하길래 이것도 뭐 틱톡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유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때요, 지금? 옛날에 유행했던 그 두바이 초콜릿, 그것도 아직 인기인지도 궁금하고, 이 두쫀쿠를 여러분들 나라에서 들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만큼 인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국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이 이 두쫀쿠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보통 한국에서 뭔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특정한 장소나 뭐 브랜드가 유명해져요. 예를 들면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허니버터칩 과자 이런 게 한국에서 정말 대유행이었어요.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두쫀쿠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음식이랑 레시피 자체가 난리가 나서 전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동네 조그만 카페에서 이걸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어 표현으로 오픈런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 그대로 오픈하자마자 런 달린다 이런 뜻이죠. 이걸 먹으려고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 추운 날에 아니 진짜 다들 안 춥나? 제가 신기한 이야기 해줄게요. 제가 두쫀쿠를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막 검색을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이름이랑 두쫀쿠랑 같이 검색을 했는데 뭔가 익숙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집 같은데?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까운 카페잖아. 근데 거기가 무슨 두쫀쿠 오픈런 맛집 이러면서 사람들 리뷰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작은 카페였는데 이렇게 됐구나 지금. 사람들이 두쫀쿠를 먹으러 오픈런을 하는 카페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이 디저트가 요즘 난리 난 이유가 맛있어서도 있지만 논란도 많아요. 이게 엄청 비싼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얼마일까요? 엄청 조그만 거 4개 들어있는데 이 4개 한꺼번에 사야 되거든요. 얼마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평균적으로 하나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원래는 두쫀쿠가 이렇게 안 팔고 되게 큰 덩어리? 약간 이거보다는 더 큰 덩어리 형태로 나와요. 근데 그 덩어리 하나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작은 게 4개 들어가 있어서 11,000원에 샀어요. 11,000원? 한 알에 그 정도 가격이면 비싸죠. 한국에서 떡볶이가 1인분에 4,000원 정도 하는데 한 끼 식사가 4,000원인데 디저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그래서 논란인 것도 있거든요. 너무 비싼데? 그 정도로 맛있나?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비싸면 뭐 어때? 그냥 사고 싶은 사람은 사 먹어. 왜 두쫀쿠를 욕하냐? 이렇게 말하는 글도 있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 덕분에 인기가 없던 카페들도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건 좋은 현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마침 유행이기도 하고 사 먹으면 이렇게 비싸다는데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요. 직접 요리하거나 베이킹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귀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옛날 같았으면 손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 좋아해서 바로 했을 텐데
두쫑쿠는 그냥 사 먹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료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이 두쫑쿠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소스 같은 거죠. 한 병에 3만 원 정도 하던데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비싼가요? 저는 그래서 그냥 3만 원 주고 힘들게 직접 만들까? 아니면 그냥 카페에서 조금만 사 먹어볼까 하다가 엄청 갈등하다가 결국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먹어보니까 약간 후회돼요. 그냥 재료를 사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먹을 걸. 이거 또 살려면 또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에 두쫑쿠 이모티콘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아무리 디저트가 유행이어도 그렇게 갑자기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 키보드에 두쫑쿠 이모티콘이 생겼지? 했거든요. 이렇게 생긴 간식 이모티콘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건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니라 팔라펠이라는 중동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모티콘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서 몰랐어요. 팔라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쫑쿠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두쫑쿠 이모티콘인 줄 알았대요. 새로 생긴 줄 알았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은 팔라펠 먹어본 적 있나요?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유행하는 음식들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기보다는 기다려요. 저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금방 유행이 꺼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막 유행하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엄청 비싸게 사 먹을 때 일단 기다립니다.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걸 아니까 좀 흥미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타입이에요? 1번, 유행하면 무조건 지금 먹어봐야 된다? 2번, 좀 기다린다. 3번, 아니면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유행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찐 두바이 초콜릿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애초에 한국 음식이 아니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언젠간 두바이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두바이에서도 비쌀 것 같아요. 갑자기 두바이 초콜릿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유행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행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유행이 끝나고 먹어보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어떤 저의 중학생 제자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쌤, 두바이 초콜릿 엄청 인기인데 먹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애거든요. 근데 막 유행하는 거 먹어봤냐고 신나서 물어보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쌤은 못 먹어봤어. 너는? 먹어봤어? 맛있어? 막 이랬는데 자기는 그 찐 두바이 초콜릿은 안 먹어봤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한국 편의점이죠. 그러면서 막 선생님도 먹고 싶으시면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응 알겠어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그 애가 저한테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가 좋아하는 거고 유행하는 건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지 쌤을 왜 줘?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심지어 평소에 조용했던 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챙겨주니까 감동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며칠 뒤에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그 학생의 영어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걔가 쌤, 저희 집 앞에 카페에서 요즘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서 판대요. 이러길래 아 진짜? 먹어봤어? 어땠어? 이랬는데 맛있던데요? 아 근데 하나 더 있었으면 선생님 것도 사려 했는데 못 샀어요.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초콜릿을 보고 선생님을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많은 한국 학생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정말 학생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는 건 여러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같지 않고 많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르다는 그냥 다르다인데 천차만별이야 이러면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른 걸 강조할 때 쓰는 사자성어예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겼던 재밌는 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 예쁜 마음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두바이 초콜릿 학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 학생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해드리는 저의 제자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 두바이 초콜릿, 두쫀쿠 이런 거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얘네들 주 재료, 메인 재료가 피스타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 피스타치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꿈 같아요. 믿기지 않아요. 저는 이 두바이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기 아주 오래 전부터 피스타치오를 진짜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이 피스타치오라는 견과류가 원래부터 인기가 많나요? 한국에서는 진짜 비주류 견과류거든요. 비주류라는 말은 흔하지 않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하다라고도 하죠. 꼭 나쁜 뜻은 아니고 약간 개성 있고 약간 독특한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는 피스타치오가 진짜 비주류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아시나요, 혹시?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피스타치오 아몬드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먹었어요.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걸 먹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좋아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피스타치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슬랭이 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옛날부터 피스타치오 막 좋아했다고 약간 자랑? 약간 자부심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약간 웃기게, 약간 재밌게 피스타치오 부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한국어 단어예요. 자부심, pride. 자부심에서 자를 빼고 부심이라고 하고요. 이 부심 앞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걸 붙이면 돼요. 자랑하고 싶은 거. 한국에서는 주로 맵부심 이렇게 엄청 많이 써요. 맵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걸 되게 막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막 누가 여러분 보고 매운 거 막 잘 못 먹는다고 놀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맵부심 뭐야? 야, 너 맵부심 대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약간 장난스럽게 들리면서도 야, 너 매운 거 잘 먹는 걸로 자랑하지 마 하는 느낌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귀여운 공격 느낌입니다. 슬랭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의 피스타치오 부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에서는 뭔가 유행이 시작하면 엄청 금방 꺼져요. 그래서 어차피 금방 인기가 식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요즘 진짜 유명한 한국의 셰프 유튜브에 이 디저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심사위원님, 그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 아니, 얼마나 인기길래 그 셰프까지 이걸 만들까? 그리고 왜 그 영상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인기면 이제는 뭔가 이 디저트도 한국의 문화 현상, 유행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영상 댓글이 막 11,000개 막 이 정도 돼요. 대박이다. 이 영상이 무슨 댓글이 빠르게 순식간에 많이 달린 기록을 세웠다? 뭐 이런 걸로 뉴스 기사도 나고 그랬대요. 네.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셰프가 본인의 딸, 아들이랑 같이 직접 두쫀쿠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색 동그라미 모양 있죠? 이 모양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셰프다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어리니까 당연히 이 진짜 유행하는 두쫑쿠를 먹고 싶어 하지. 이런 완전히 다른 두쫑쿠를 기대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빠 왜 그래 진짜 나 화난다 이러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원망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같이 댓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좋은 언어 공부 방법이 유튜브 댓글 읽기예요. 저도 댓글로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즘 유행하는 최신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 요즘 사람들의 말투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인터넷 말투이긴 한데 요즘 딱 유행하는 슬랭들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언어를 트렌디하게 배울 수 있죠. 어쨌든 같이 몇 개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댓글. 아빠가 만든 미친 개딱딱한 두바이 강정 이란 댓글이 개웃김. 여기서 말하는 미친은 욕하는 게 아니죠. 약간 미쳐버린 강정?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강정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디저트예요. 보통 강정하면 약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디저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하니까 두바이 강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개그를 치는 댓글입니다. 두 번째 댓글. 다크초코인데 이것도 진짜 킹받음. 밀크초코여야 되는데 여기서 킹받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원래 표현은 열받는다, 화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킹 이라는 말로 엄청 열받는다는 느낌을 표현한 슬랭입니다. 킹은 한국어로 왕이죠. 왕. 그래서 킹 받는다고 하면 단순히 화난 것뿐만 아니라 막 짜증나고 막 답답한 이런 감정? 그 다음 댓글. 다들 두쫀득에 집중들 하시는데 그 와중에 아들은 분명 불고기 먹고 싶댔는데 불고기 피자 만든 것도 킹받음. 여기서도 킹받는다는 표현이 나왔죠. 이렇게 같은 표현이 반복되니까 이 표현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영상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도 애들이랑 같이 이 셰프님이 피자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피자가 아니라
그냥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불고기 피자를 만들어서 킹 받는다, 열 받는다. 아빠 왜 그래? 이런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 다음 댓글. 이거 치킨 해달라 했는데 백숙 해준 거야. 이게 뭐냐면요. 집으로라는 엄청 오래된 한국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어린애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치킨 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드셔서 치킨을 잘 모르니까 백숙을 하신 거예요. 닭백숙이라는 음식이 뭐냐면 양념을 거의 하지 않고 물에 그냥 푹 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몸이 힘들 때 몸보신 하려고 먹는 음식이에요, 어른들이. 근데 애는 그 바삭바삭한 그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먹는 그 새하얀 백숙이 나오니까 막 울면서 아 이거 치킨 아니잖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두바이 쫀득 쿠키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요리를 한 게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댓글. 빙수 사달랬는데 비비빅 사온 우리 아빠 같다. 다 똑같은 거야. 팥 들어가고 차가운 거. 와, 이 댓글 대박이다. 너무 공감 가요. 이건 진짜 한국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댓글이죠. 그래서 댓글 읽는 게 언어를 배울 때 좋은 거예요. 문화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비비빅이 이렇게 생긴 한국 아이스크림이거든요. 팥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 팥이 들어가서. 여기 댓글에 있듯이 항상 빙수 먹고 싶다 이러면 어른들은 야 그냥 비비빅 먹어. 다 똑같아. 이러는 거죠. 다 다른데 빙수가 훨씬 더 맛있다고요. 이 영상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고 싶었는데 왜 이 셰프 아빠는 두바이 강정을 만들었냐면서 댓글 진짜 웃기다. 이런 느낌으로 일주일 사이에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서 난리가 난 이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 리뷰 영상을 해봤고요. 리뷰뿐만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썰도 풀었죠. 또 한국에서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의 댓글도 같이 읽어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가볍게 재밌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한국의 오래된 문화가 아니라 요즘 진짜 유행하는 문화 같은 걸 처음으로 리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런 종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두쫑쿠 사진이랑 후기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주제로 팟캐스트가 올라올지 유튜브 포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충 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팟캐스트로 만나요.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저 이게 중독돼가지고 더 만들 거 어떡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